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그러니까 새벽 0시부터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락시장, 물가, 우리 생활 가장 밀접한 곳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 자리를 찾아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라고 밝혔고, 국민들과 민생을 함께 하겠다, 국민들의 생활을 챙기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용산역 광장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출정식을 엽니다. 이렇게 각자 이제 출정식을 열고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을 합니다. 이 여야 통틀어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재명과 조국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범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선거판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 말마다 망언이고 하는 말마다 가짜뉴스고 거짓 선동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들은 이제 감옥에 가야 하니까 방탄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정치판이 이렇게 됐느냐, 이제 막말 망언을 넘어서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해도 중국에 쇠쇠를 하고 계모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크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이 오죽하겠나, 이재명이 그런 적이 한두 번이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 노리는 것입니다. 이 정치를 쳐다보는 국민들, 유권자들의 기준이 낮아져 버립니다. 이제 이게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아치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우리 헌정 전체 질서를 허무는 이런 탄핵 이야기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앞뒤 가리지를 않습니다. 조국 머릿속에는 지금 복수 이외에는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은 싫은데 민주당은 지지해야 되고, 이러니까 조국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조국이 무슨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것은 기본 자세입니다.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이 유권자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도 자유우파라고 해도 천차만별입니다. 5천만 국민이 5천만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밭을 탓하는 농부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유권자를 탓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요구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걸 전체로 묶어내는 것이 정치인의 몫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선거는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투표가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 정치인은 최선을 다해서 이기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거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여론조사가 많이 발달을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면서 정치인에게 주는 명령, 가장 큰 것은 선거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소중한 자기의 한 표를 투표를 하면서 이 정치인에게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이겨서 권력을 잡아서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 그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정치를 해달라라는 게 유권자들의 제1의 명령입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유권자를 탓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는 이겨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는, 선거가 좀 어려우니까 어쩔 수가 없다, 대충 하고 출구 전략을 세우자, 이런 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서 이재명 조국이라고 하는 저 범죄, 이제 한국의 정치를 거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린 저 세력에 맞서서 국민의힘 한동훈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더 미룰 곳도 없고 미룰 때도 아닙니다. 과거에 그리스 시절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정말 정복왕이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에 나섰을 때 소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 프리기아의 고르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디아스 왕이 전차의 매듭, 아주 복잡하게 전차를 묶어놓은 매듭이 있었다.
이 고르디아스 왕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전차에 묶여있는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이 천하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다라는 걸 이 알렉산더 대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차의 매듭 여기를 찾아갑니다. 그때만 해도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위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되고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러 나섰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뉘게 되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이 전차의 매듭을 보고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그런데 워낙 복잡하고 어렵게 꼬여 있어서 이 매듭을 풀 수가 도저히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뽑습니다. 단칼에 이 매듭을 잘라버립니다. 이 매듭 자체를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복잡한 매듭을 풀려고 하지 않았다. 이걸 단칼에 잘라버리는 이런 결단력 이야기도 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매듭 자체, 이 매듭을 푼다는 것 자체, 그 예언, 그 자체를 대단한 것으로 생각지도 않았다.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시간과 이 타이밍과 이 어렵다, 매듭이 얼마만큼 어려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단칼에 자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앞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당정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뭐 대통령실 정부와도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의정 갈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꼬여 있고, 물가 부분도 꼬여 있고, 여러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또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이 다르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바라는 부분이 지금 각기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듭은 꼬일 대로 꼬여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한동훈에게 주어진 시간은 13일입니다. 선거는 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유권자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인 자기 탓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많은 유권자들은 언제나 거기에 지지를 해왔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듭을 단칼에 잘라야 합니다. 의정 갈등, 어제도 이제 2,000명,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 이제는 뭐 대학별로 배분도 됐으니까 방법이 없답니다. 의사협회 새로 뽑힌 협회장은 지금 뭐 거의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500명, 1000명을 오히려 의사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줄여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매년 2,000명씩 5년 동안 10,000명을 늘리자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줄이자라고 하고 있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 뭐 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한동훈이 3개월 전 한동훈 태풍이 불 때 그때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는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면 문제는 풀립니다. 방법은 단칼에 매듭을 자르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왜 한동훈이었느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다. 사심이 없다. 새로운 정치적 메시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기존의 정치권이 아닌 한동훈은 신뢰가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많은 사람들도 윤 대통령과는 또 다른 이 한동훈의 메시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매력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한동훈 태풍이 불었던 겁니다. 태풍은 언제나 이 강성 지지층에서부터 붑니다. 이제 이게 확대가 되는 것이죠. 중도를 넘어서 민주당 지지층까지 거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까지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사심 없이 공정하게, 이 공천이 꼭 잘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아주 뭐 객관적으로 사심 없이 공천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당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의미에 뭐 당을 장악하는 뭐 공천을 자기 손으로 다 하는 이재명처럼 그런 한동훈 당은 아닙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지난 3개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가져가면 불리합니다. 이재명 조국 심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선을 긋는 단칼에 매듭을 자르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13일입니다. 지금 강성 막말을 내지르는 의사협회 회장을 데리고 대화 안 됩니다.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 버티면 이긴다 이런 식입니다. 아무리 의사 증원이 시급하다,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이거 올해 안에 올해 해결 못하면 나라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조국이 국회를 다수당을 장악하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무엇이 급합니까? 급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물가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같이 매 시간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파 값을 할인을 좀 더 했느냐 덜 했느냐 이것 가지고 싸울 일입니까? 이것 가지고 대통령을 조롱할 일입니까? 모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자신의 스타일대로 단칼에 매듭을 잘라야 합니다. 단칼에 매듭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이 이게 지금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서울 말 다르고 영남 말 다르고 이 후보 말 다르고 저 후보 말 다릅니다. 유승민을 지금 선거 유세에 참가를 시켜야 되느냐, 인요한을 같이 다니는 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다못해 이준석 개혁신당과 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 쪽에서 특히 이 한강벨트, 낙동강벨트는 500표, 1000표로 승패가 갈립니다. 무슨 짓이든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안철수는 아예 의대 증원 내년, 후내년으로 미뤄라. 지금 2,000명이 어디서 나온 근거냐 막 쏟아냅니다. 자기가 선거에 불리하면 지역구에 나가 있는 사람들, 후보들은 또 그 후보들 탓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야 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절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선거에 이길 수 있다면, 이재명과 조국이 과반 획득을 하는 그 상황을 막을 수만 있다면 유승민, 이준석의 손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동훈 위원장이 선을 그었습니다. 유승민, 이준석은 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된다면 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예방해서 만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들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합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거는 이겨야 합니다. 유권자 탓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유권자 탓을 하지 않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동훈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단칼에 이 매듭들을 푸는 것입니다. 자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 윤 대통령의 성공, 한동훈 위원장의 성공을 위해서 윤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배려,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협의하고 협상하고 이럴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조국과 이재명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 조국과 이재명이 공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날마다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런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장악한 적은 있습니다. 이재명처럼 당대표직을 장악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과반 의석을 양아치들이 장악하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유당 시절부터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기본 커트라인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 국회에 들어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한동훈이 단칼로 매듭을 자를 때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